현대차 부분도 앞서 이제 그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원래 현대차 뭐 저평가 아니냐, 저평가, 그러니까 PER, PBR이 원래 낮게 형성되는 뭐 업종군 아니냐 그러시는데, 원래가 어째요, 원래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까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1월 9일에 기아와 현대차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검색에 떴고, 그리고 1월 10일에는 검색에 뜨고 나서 추가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이 6%대, 거의 뭐 7% 가까이 슈팅이 나왔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9일날 같은 경우에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지만 차익 실현을 설정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7.7%의 수익입니다. 7.07%의 수익입니다. 검색에 포착되고 또 우리가 매수사인 내고 저점에서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에요. 요게 이제 12월 달부터 기준이고, 사실은 뭐 이번 그 7월 이후에 정점 찍고 밀려 내려갔을 때의 흐름, 그리고 그 저점을 감안하면 바닥에서부터는 뭐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금요일자 기준에 10.73까지 이제 고점이 형성됐는데, 글쎄요, 미국장이 금요일날 조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갈지 슈팅이 나올지. 근데 저는 슈팅이 나오는 쪽으로 무게감을 둡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거래가 제대로 실렸어요. 그러면서 수급도 일정 범위 들어왔고, 그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그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도 주력의 비중의 35%까지 확대도 했었고요. 거래가 재차 둔화되는 경우에는 이 주력 비중을 살짝 줄여서 30%로 이렇게 낮춰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낮췄을 때가 25까지 한번 낮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전후에서 현대차의 그 비중을 지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하도 시장 전체적으로 흉흉하고 주력주들 이외에 옥석 가리기를 좀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알테오젠도 뭐 슈팅 범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을 조금 주력주 85% 비중은 너무 벅차니까 손익률 범위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이렇게 그래도 최소 범위 70%는 유지를 하고 있었고, 85%를 가장 이상적인,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50, 55, 그리고 현대차 기준에 3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네이버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갖고 운영하신다. 이왕이면 기분 좋잖아, 100억이면. 100억을 갖고 운영하신다면은,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최소 7, 80%를 채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 80%를.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현금 비중을 뭐 별도로 설정을 하시든, 30%를 다 현금으로 갖고 가시든, 아니면 이 30% 비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욕심이 더 나니까 내가 별도로 또 추가적인 매수를 뭐 편입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현금 비중 얼마 갖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기준이신 거지. 윤정도 말 듣고, 지금 시장이 너무 낙폭이 심한데, 그렇다면 뭐 현금 주식 뭐 100%인 거고, 아유, 불확실성이 여전해. 그러시면은 뭐 현금 뭐 50%를 갖고 가시든, 그건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방송 나와서 뭐, 이거 지금 내 느낌이 이러니까 50% 현금을 하시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라 그래요. 6개월 내내 음봉 떨어질 때 그러면 바닥이 어디야? 6개월 내내 떨어지기만 했겠어? 반등 나올 때 그러면 안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빠질 때 8월 달에 꼬리 달고 싹 돌렸잖아. 저 바닥 인식 잡을 거 아니야? 그럼 바닥 인식 잡고 저기서 그러면은, 저 땐 바닥이었으니까 뭐 편입했다가 뭐 다시 고점 형성되면은 뭐 좀 정리하고.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왜 듣고 계셔?
안 그래요? 이 시간에 방송을 왜 듣고 계셔? 우리나라의 땅 절반 이상을 다 샀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어찌 보면 현실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뭐 현금 비중 조절하는 것도 잘 대처하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너무 민감해하시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마저 더 놓고 현대차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1월 7일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5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5위입니다. 시가총액 5위인데 중요한 거 놓고 보시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위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주춤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기아와 현대차가 1위였습니다. 1위, 2위. 범접할 수 없는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금융지주사도 쫓아오지 못하는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25, 26년도에도 계속 15조의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다니까요. 2조 4천억. 그러니까 지금 자력으로 시가총액 3위에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요,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와 외국계 지분이 95%,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지분만 81.84%. 거기에 이제 인덱스 상품 쪽 또 MSCI 지수 편입 비중, 그럼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빠질 뿐인 거지. 저들이 뭐 대단하고 훌륭해서 저 위치에 유지되고 있는 건 저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셀트리온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공식적인 유통 물량은 제한 쪽인데 원체 세일즈가 기가 막히게 돼서 희한하게 셀트리온도 그렇게 뭐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개인 큰 손이 무지하게 갖고 있어. 세일즈가 기가 막히게 돼서. 어찌됐든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따질 때 가장 저평가 상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대차만 저평가에 솔직히 현대차만 저평가고 현대차만 PER이 0.62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PBR이요 0.18배까지 내려왔어요. 0.18배. 무슨 얘기냐면은 10,000원짜리 종목이 1,800원에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산가치가 10,000원짜리가 1,800원. 현대차 자산가치가 10,000원인데 62,000원 이렇게 거래된다. 그러면 1배 미만이면 다 저평가야? 그러면 저평가 0.6에 섰는데 저기 한국전력처럼 0.18배까지 밀려내려면 지금 가격보다 60%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뭐 PBR, PER이 저평가다, 뭐 시장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컨센서스를 놓고 보실 때도 이왕이면 장기 컨센서스를 더 놓고 보는 부분. 여기 지금 제가 야 이게 없구나. 이거 제가 내일 꼭 넣어놓을 텐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뭐 별것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HTS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다 나와요. 뭐가? PER, PBR의 수치가 나오고 컨센서스가 나오고 최근 내에 2019년부터 해서 최근 내에 PER, PBR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느냐. PER이 최하단부에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적이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적은 실적에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흐름이 된 거고. 그리고 요 기준은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PER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적으로. 그러면 이 고점까지의 PER도 형성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 물론 실적이 안 좋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PBR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제한적일 때 기준에서의 PBR이 이제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 부분 실적이 개선되는데 주가가 못 움직여서 이제 PBR이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0.44배까지도 PBR이 형성이 되는데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하고 시장이 다시금 돌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최소 범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돌린다. 최소 범위.
요 앞에 여기를 찍었으니까 최소 여기까지 돌린다. 그럼 여기까지 돌릴 때 상단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35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PER선이 0.8배 수준, 지금 0.6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0.6이라고 가정했을 때 0.6 곱하기 대략 40% 가까이 올라와야 40% 가까이 30%면 0.6 대비하면은 30% 하면은 0.8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럼 30% 주가 올라온다고 치면은 22만 6천 원 곱하기 30%면은 6만 6천 원, 그러면은 29만 2천 원? 그죠? 29만 2천 원. 거기에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게 됨으로써 더 늘어나겠죠. 수익에 대해서 전체 배당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응? 수익에 대해서 다 배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이익을. 응?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산 가치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30만 원대 초중반까지 와야 0.8배 수준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단 라인까지만 움직여도 100만 원을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중간 라인이 20배인데 과연 20배 올까? 올 수도 있죠. 오버슈팅 나올 때. 에코프로 같은 정신 나간 애들이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왔었어요? 4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실적도 없는 애가. 에코프로 BM이 50조를 넘겼고. 근데 그거를 박순혁 같은 애들이 150만 원일 때 800만 원 간다 그랬죠. 그럼 800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금융당국도. 지식인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버린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또라이 애가 박순혁 같은 애가 헛소리를 떠들더라도 그거에 연동돼서 지금 극자 극우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분들이 난리를 치든 뭐를 하든 그냥 지식인들이 나서서 아유 그 공매도 영향 없고요. 에코프로 너무 과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금융당국도 문제인 거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PER이 12배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만 해도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죠. 수치상으로. 순이익 13조에 10배면은 얼마? 10배만 따져 130조가 돼야 돼요. 130조 나누기 지금 2억 900만 주니까 2억 주 해주면은 75만 원이 65만 원이에요. 60만 원. 60만 원 올라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주가라니까요.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2조 4천억. 2조 4천억. 그때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이거 정치 아니냐. 15조의 영업이익. 그래 정체라고 칩시다. 정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주가 반영됐냐 이거야 지금. 주가 개뿔 하나도 반영 안 됐잖아. 순이익이 지금 현재 24년도에 14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40조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그게 10배란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지금 주가 움직이잖아요. 이때 21년도에 고점을 찍을 때가 28만 원인가요? 30만 원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순이익 5조 7천억일 때 30만 원이면은 지금 순이익이 몇 배? 최소 1.5배 이상 올라와 있죠. 그 주가가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걸 따져야지 얘는 원래 못 가요. 그러고 나서 슈팅 나오면 그때 돼서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야. 지금부터 사야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되나 필요 없고. 기존부터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오는 거는 지금처럼의 계엄 또 탄핵 정국이 형성이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애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실적이 되는 친구들. 그 기준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인 종목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뭐 한국전력은 저평가 아니에요? 그 오랜 기간에 적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고 또 원전도 못 쓰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이제는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럼 굉장한 저평가잖아요.
저평가인 상태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에 따라서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정책에 따라서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결론은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주가의 슈팅이 나오는 거는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의 슈팅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업이 저평가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뭐 탄핵 정국 또 계엄 정국 탄핵 정국이 터져서 시장 자체가 붕괴될 때에도 프리미엄이 급격히 깨져 내려가서 고점 대비 낙폭이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 내 펀더멘탈을 지킬 수 있는 종목, 내 자산 가치를 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멀쩡한 회사 또 긍정적인 회사,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방법이 기본적인 분석이고 그 좋은 회사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 많은 회사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장에 내일 당장의 슈팅이 아니더라도 내일 당장의 상승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놓고 보는 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요. 기술적 분석할 줄 아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기술적 분석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볼 줄 아나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뭐 그밖에 보조지표 MACD 이런 부분을 볼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나요의 기준인데 그럼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이나 거래량 거래대금 캔들 뭐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추이가 뭐 강화되고 아니 다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준이냐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샀느냐의 수급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캔들이 빨간색이야. 캔들 빨간색인 거, 와, 빨간색이면 좋다. 캔들 빨간색이면 뭐 상승할 수도 있다. 적산벽이면 뭐 좋다. 그럼 캔들이 빨갛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시작을 10,000원에서 해서 뭐 예를 들면 11,000원에 끝났다? 그럼 누군가는 10,000원에서부터 11,000원까지 위로 때려 사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캔들이 파란색이야. 파란색의 기준이면 뭐예요? 누군가는 고점에서부터 밀고 내려갔구나. 그죠? 근데 이 캔들의 기준이 그러면 파란색이 빨간색 하나 나오더니 파란색이 계속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이 되겠죠. 이동평균선도 하향되겠죠. 평균 가격이. 위로 올라갈 때는요. 우상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구나.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구나. 더 살 수 있을까? 더 살까 얘네가? 그러면 더 사기 위한 명분은 있니? 라고 하는 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심리. 이 심리라는 거는 뭐 그냥 마음의 어떤 흐름 이런 기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호재 악재.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래 업황이 좋아질 거야. 이것도 심리. 왜? 그게 먼 훗날 그럴 수 있을 거야고. 그거는 내일 당장이라도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심리예요, 그게 다. 그래서 호재, 악재, 뭐 심리란 표현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모멘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호재, 악재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현대차가 무지하게 좋은 건 알겠어. 어떤 명분, 심리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 명분, 모멘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있어서 그 명분을 바탕으로 누군가 때려 사주느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예요. 근데 에이테크 솔루션 1대 주주죠. 35% 1대 주주인데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시가총액 600억짜리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럼 걔는 왜 못 가? 600억 분이 왜 안 해? 예? 그 명분, 2대 주주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왕이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든가.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온 애들이 2차 전지에 미친 듯한 랠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의 기준에서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누적 수급이 없는데 슈팅, 또 하나오션도 누적 수급은 없는데 슈팅. 뭐 그런 부분들이 메이저의 수급, 순매수의 수급이 없이도 누적 수급이 없이도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뭐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결론은 이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한 30% 비중을 주는데 저는 한 10%의 비중을 주는 거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결국 수급이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90%를 설정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의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의 논리는 뭐예요? 첫 번째 수급의 논리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누적적인 순매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누적적인 순매수, 방산주가 굉장히 빠르게 돌렸죠. 정부 정책이 훼손될 수 있어서 계엄 사태 이후에 붕괴된다라고 해서 조정이 단기간에 굉장히 깊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많이 회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누적 수급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조정만 나왔거든요. 결국 매집안 쪽에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기준에 누적 순매수의 기준 1조 이상짜리를 얘기합니다. 1조 이상짜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그렇게 해서 대주주 지분, 외국계 기관 투자자 지분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랬을 경우에는 누적 순매수 규모를 놓고 보면서 전략을 꾸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수급 범위가 누적적인 순매수는 없더라도 거래가 터져 있는 쪽.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래대금을 다시 1,500억으로 제가 살살 바꾸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서 1월 1일 날 교육을 해드렸을 때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을 1,000억으로 낮춰드렸어요. 근데 그 1,000억의 기준이 뭐냐면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안에 들어오려면 1,000억은 넘겨야 된다. 근데 지금은 1,200억 넘겨야 돼. 그래서 1,5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 종목을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졌다.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수급의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순매수의 기준에 외끌이더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 두 번째 수급은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 뭐 개별 기준에서는 뭐 30위로 잡든 40위로 잡든 50위로 잡든 상관은 없는데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고 있고 20위 안에는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는 20위 안이 아니라 10위, 5위, 그리고 최상위에 놓여져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터지지 않는 한 상한가는 힘들단 말이에요. 1조 이상 터져야 겨우 상한가 수준. 유한양행이 2조 5천억이 터져야 겨우 20%대 변동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최근 내 거래대금이 가장 적은 날이 5조 이랬단 말이야. 전체 시장이. 근데 종목 하나가 유한양행이 2조 4천억 터져. 언제? 작년 8월 24일 날. 8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날 20%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 2조 4천억이 매번 나올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변동률이 현재로서는 작년 8월을 꿈꾸고 들어가면은 그 변동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에서는 20%씩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도 그러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있느냐,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엄청난 매집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기준은 매집이 돼 있는 건 좋은데 슈팅을 안 주잖아. 그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었는데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그래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극대형주는 거래대금 20위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를 더 쪼갭니다. 그래서 아니 매번 20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 20위 안에 안 들어오고 날아가는 애들이 뭐예요? HD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HD 현대일렉트릭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걔네들이 거래대금이 매번 20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OMA, 20MA. MA라는 건 이동평균, 단순 이동평균의 MA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은 이제 SMA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이동평균을 MA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거기에 거래량 이동평균 OMA 5개 캔들의 거래량 캔들의 이동평균 20MA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을 넘겼을 때의 거래가 수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확히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하는 내용이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윤정도 강의 아니고는.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정신 나간 애들 방송 나와서 내가 뭐 기술적 분석에 대관 해놓고 거래량 얘기하고 자빠져 있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 터진 겁니다. 미친 또라이 아니야 그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 1월 3일 날 상한가 이후에 1월 3일 날 1조 원의 거래가 넘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20배가 또 터져야 돼? 20조가 넘겨줘야 돼? 이제 저번에 터졌으니까 그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야. 그럼 현대차가 1월 9일 날 거래를 일부 수반했다라는 표현이 최근 내 OMA 20MA는 당연히 넘긴 거고 100만 주 수준 기대했는데 뭐 거기에 못 미쳤지만 OMA 20MA 일봉상 그다음에 주봉상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또 20배가 터져야 돼?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주 터졌다면 2천만 주 터져야 돼?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기준이 없잖아. 예외 항목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확히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다? 두 가지로 그것도 세분화해드리면은 거래가 터졌다. 첫 번째, 변동성의 매매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기준. 두 번째, 거래대금 20위 안에 아니더라도 추이 추세적으로 강세를 띠는 애들 있잖아요. OMA, 20MA.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원래 이 설명만 1시간씩 해드려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길게 해드린 이유는 자, 현대차가 첫 번째 항목 저평가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저평가라는 거잖아. 영업이익 15조에 시가총액 지금 2억 주로 하면 44조가 말이 됩니까? 45조, 46조가.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지. 그게 윤정두의 주장만이 아닌 결국은 보니 23년 이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라는 거예요. 1위. 금액 기준으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뭐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 종목을 10% 이상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못 가나? 개풀 뜯어먹고 있어. 주가가 왜 못 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이제 눌린 거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뭐 현대차 최고점에만 샀나? 최고점에 샀더라도 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거야. 2차전지 그런 곤두박질 치는 애들이 아니고. 엄살 부려서 그렇지 윤정도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지금. 두 번째 기준은요. 작년 1월 2일부터 25년 1월 9일까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역시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5% 수준이고 1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도 왜 주가가 못 갔냐. 아이고 7월 달까지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 거라고. 근데 얘기했잖아. 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불안. 이제는 귀에 들어오세요. 정정불안이란 단어가. 그전에는 개뿔 그게 뭔 소린데 했잖아.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계엄 터지고 나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이끌어오고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깨달으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현대차의 기준에 이러한 엄청난 수급의 누적 수급, 그러니까 펀더멘털 뒷받침대 어마어마한 매집이 형성돼 있어. 근데 슈팅이 체감 온도가 높지가 않아? 그럼 언제 움직일 건데? 라고 했더니 지금 움직이더라 이거야.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1월 9일, 1월 10일 또 주간 단위 OMA, 20MA 거래량을 넘겼고 모멘텀이 있니 했을 때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일단 갖다 붙여놨는데 뭐 그것이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 모멘텀이. 주가가 오르면 왜 올랐어? 엔비디아랑 뭐 한대. 저평가 얘기도 조금씩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서 움직이는 거야.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보시면 6개월 동안에 국내 증시가 박살난 그리고 그 이전에 글로벌 증시 대비 못 간 글로벌 증시 대비 못 갔잖아. 3,300 넘기지도 못했잖아. 근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다고. 왜? 저평가에 저런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 슈팅이 나오다가 날아갈 자리에서 7월부터 시장이 붕괴된 거야. 왜? 경기가 안 좋긴 개뿔이나 글로벌 증시가 저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결론은 그게 해소 국면이고 양봉으로 돌리고 있는 국면이다.
검색기에 튀어나온다.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아요. 작년 12월 10일, 그 이전에 뭐 20만 원 미만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SKC 얼마에 이때? SKC 이때 얼마야? 11만 6천 원이죠. 주력주 현대차 채워놓고 기아 채워놓고 SKC를 보는 거야. 11만 6천 원에 이게 얼마가? 16만 6,600원, 16만 7,100원 갑니다. 응? 아니 좋아요가 유튜브 좋아요가 뭐 눌러지다가 말아. 어? 동시 접속 인원이 좀 적으셔서 그런가? 좋아요 좀 누르시고. 결론적으로 12월 달의 기준에서도 검색기 이렇게 뜰 때에 거래가 없는데 얘가 엄청난 슈팅이 나오겠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추이 추세 매매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1월 달에 주간 단위 거래가 좀 수반돼 있었고 8일 날 일부 움직이고 9일 날 21만 9,500원 찍고 밀린 거야. 22만 원을 못 넘기고 아쉽게도. 그 꼬리 달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21만 7,500원에 뜨고 10일 날에도 또 뜹니다. 22만 7,000원이 고점인데 이때 거래대금이 5위까지 올라온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거래대금이 4위까지 올랐었나? 하여간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종목,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슈팅이 있었고 1조 이상 상승률에서 6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 3위까지 올랐네. 3위까지. 윤정도도 혼나야 돼. 거래대금이 5위인지 3위인지도 헷갈려하고 말이야. 근데 요 정도 4천억 갖고는 안 되겠죠. 4천억 갖고는 안 돼. 시가총액이 얼만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씩 터지는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9.84%까지 하루에 올라오는데 얘가 왜 6%대에서 멈춰야 돼? 얘도 저점 대비 11%씩 움직여요. 현대차도. 작년에 그렇게 움직였어. 그래서 이 현대차의 경우 월요일의 기준에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으로 눌림을 받거나 했을 때 그때 수급이나 거래를 보면 돼요. 거래가 급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100만 주 이상 계속 터져줘야죠. 시장이 눌렸다 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저는 미국장 상관없이 국내 증시는 좀 눌렸다가 슈팅이 나오리라 봅니다. 왜? 과매도 권역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또 기아가 선봉이 돼야 되고, 왜? 펀드멘털이 뒷받침되고 매집이 된 애들이 가야 정상인 거지. 나머지 애들 움직이는 건 뭐 지수 영향도 제한적이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최소 거래량 2,300만 주씩이 계속 유지가 되면 30만 원 돌파가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 1월 달 중에 30만 원 근처 올라올 수 있어요. 돌파도 가능해요. 빠르면. 왜? 실적, 수급에 대한 모멘텀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싹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의 슈팅 범위가 잡혀야만 뭐 현대 힘쓰든 이런 애들도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차, 삼성전자 단 하루도 내일장 공략주에서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에서 현대차 빼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변동거래량 기준에 1,500억 얘기했죠. 그런데 현대차가 1,500억 터지면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결론은 현대차 1조 이상짜리 1,500억 이상이면 뭐 전일 대비가 아닙니다. 전일 대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와버리면 오늘 시작 가격 대비 7에서 10%. 이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5조, 10조 이상짜리는 5에서 7%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도 1,500억 기준은 1조 이상의 기준.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규모 감안해서의 거래대금 다 고려를 해야죠. 그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소 3위 전후에 놓여줘. 5위도 모자라. 3위 정도에 놓여져야, 3위, 2위, 1위에 놓여져야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의 흐름에 7에서 10%까지의 변동성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나와줄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항상 얼마 몇 주를 넣어놨어요. 현대차 보시면 100만 주예요. 이게
5MA, 20MA 거래도 넘기고 100만 주면은 2천억을 넘기고 2천억을 넘기면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고 그러면 최소 3에서 5% 이상의 변동이 나옵니다. 최소. 그걸 100만 주로 잡아드린 거였고 그 100만 주가 장 끝나기 전에 확인이 돼야죠. 장 끝나고 100만 주 터졌네. 그럼 뭐해? 100만 주 이상 터졌으면 벌써 양봉일 텐데 대부분. 응? 100만 주 터졌네. 그럼 뭐해?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10%, 20%, 30% 얼마? 10만 주 터지고 양봉, 20만 주 터지고 양봉, 30만 주 터지고 양봉.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정형화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신 나간 애들처럼 무슨 뭐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져야 돼요. 뭐 10분봉 기준에서 거래량이 전분 거래량이 10배 터져. 10분봉의 전분 대비해서 거래량이 10배 터지면 10분봉의 거래량이 10배 터지면 그걸 신호가 나와서 보는 순간 벌써 슈팅인 거지. 근데 그런 말장난으로 한 달에 몇 억을 땡겨. 어디서 한국경제TV 김준영이가 그 꼬맹이가 그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겠어요? 돈은 거기다 다 갖다 쏟아 부어버리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객관화돼 있고 예외 종목이라고는 제한적이고 예외 종목에 대한 규정도 시가총액 규모 차이에서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전일 대비 20배라는 게 어딨어. 그럼 얘 4천만 주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현대차가? 결론적으로 OMA, 20MA 또 거래량 전체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또 10위 안에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을 때의 나머지 부분 시간별 거래량 그러면 얘는 1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 거예요. 1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일본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 됩니다. 근데 20만 주가 터서 벌써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미 따라 붙는 거예요. 21만 7천원, 8천원, 9천원, 22만원까지도 계속. 여기서도 계속이지.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니까. 장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일의 기준에도 현대차의 기준을 300만 주까지로 해놨는데 이거 사실은 방송 온 거에 300만 주 맞나? 300만 주까지 설정을 해야 이제 슈팅이 제대로 나오는 것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70% 여기서 기준 잡아드리니까 200만 주가 나와야 그나마도 전거래일처럼의 변동률 6%대 그리고 최소 범위는 뭐 100만 주대만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천만 주 수준까지 터져야 됩니다. 근데 개장 초에 하여간에 전체적인 그 미국장의 낙폭이 있기 때문에 좀 눌려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장 초에는 거래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결론은 잘 보시면 이게 장중에 자른 겁니다. 장중에 자른 거라서 거래가 좀 더 실려 있는데 월봉의 기준에 요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무조건 월간 단위에 1,5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주 거래가 나온 날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0만 주,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최소 1,500만 주 솔직히 그거 갖고는 안 되고 2천만 주, 3천만 주 터지면 이러한 장대 양봉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장대 양봉을. 그럼 바로 그냥 뭐 30만 원이지. 농담이 아니라. 이러한 장대 양봉이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30만 원? 지금 매집 평균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24만 원이 매집 평균 단가야. 프리미엄이 없어. 할인을 받고 살 수 있는 할인돼 있는 상태의 종목. 할인돼 있는 상태의 종목. 그래서 매집된 종목은 2007년도 도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집이 됐을 때 매수 평균 단가에 이 정도 범위의 변동률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따블이 난다고요? 아니 KB금융이 작년에 따블 올랐어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는 KB금융이. 하이닉스가 작년 6개월 동안에 올라온 게 80%예요. 하이닉스가 작년 6개월 동안 올라온 상반기에 80% 올랐어. 상반기에. 근데 왜 현대차가 100% 올라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저러한 수급 범위에서.
결론은 지금 그 주봉 차트에서 하방을 넘길 수 있는 위치에 요게 장중에 자른 거죠. 22만 원일 때. 그래서 22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이미 넘겼어요. 넘겼고 갭 상승이 살짝만 나와도 슈팅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되고 일봉 마찬가지예요. 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기준이 이게 장중에 자른 겁니다. 장중에 자른 거라서 22만 6천 원이고 아직까지는 거래가 200만 주까지 실리지 않을 때예요. 여기 한 100만 주 정도 실린 건데 지금 보시면 OMA, 20MA, OMA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상향이 됐는데 요 라인까지 예를 들면 요 라인까지 OMA, 20MA가 얼마? 60만 주예요.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얼마예요? 70만 주. 작년 12월부터. 그 거래량을 넘기고의 슈팅인데 얼마 터졌다고? 200만 주가 터졌다는 거 거래가. 그래서 그 슈팅 범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좋은 거 누가 몰라. 언제 사야 되니 했을 때 지금처럼 거래가 수반되고 슈팅이 나올 때 그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 이해되세요? 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뭐 펩트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이 많아요. 지금 볼까요 한번 차트를? 그 어떤 천하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그 어떤 종목군들도요. 결국은 거래가 터져야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고 칩시다. 우리도 얘 지금 계속 공략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둔화돼 있죠. 거래가 더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는데 OMA, 20MA 거래량 딱 부딪힌 수준에서의 반등이에요. 35% 빠지고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대금이 과연 터질까? 터지면 그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터지면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에요. 쉽게 안 빠지죠. 안 빠지는데 거래는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거래 터뜨리고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 없이 밀렸다가 시장이 더 이상 붕괴되는 게 아니니까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예요. 에코프로 이번에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정리했죠. 이런 애들 지금 거래 대금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는. 왜? 펀드멘탈이 안 되는 데다가 거래까지 없어. 누적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개뿔 유통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 뭐 신성델타테크 얘도 뭐 최근에 거래가 잠시 터졌었죠. 이 앞에 고점을 넘기려면 이런 미친 듯한 거래가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러니까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그 어떤 종목을 갖다 붙여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상승인 때 확인형입니다. 거래가 더 수반돼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개인 누적 수급이라도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급, 개인 누적 수급이라도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추이 추세에서 좀 놓고 보는 건데 거래대금 급감이죠. 그러니까 뭐 한 방에 지금 막 19만 원 넘긴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죠. 이제 막 살아나는데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수급이.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이 확장되면서의 흐름이 되다 보니 거래량 부분이 빵 터질 때 더 강력한 매수 강도를 들일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잡는 거고 지금은 주력주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삼성전자보다 좀 비중이 조금 낮은 상태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쪽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현대차로 돌아와서의 기준을 잡으면 월봉 보신 거고 현대차도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건 장중에 자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차 지금 거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래대금까지 안 보셔도 상관없고 월봉 기준에서 거래가 이제 이번 달 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주봉에서 이미 거래가 수반됐어요. 이거 가지고 흥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더 터져야 됩니다. 수급도 6월 정점 수급 대비 더 들어오는 게 월등히 보여야 돼요. 월등히. 이런 장대 양봉 원하시잖아요.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 24년도에 그렇게 들어왔잖아.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거고.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주봉에서 거래 터졌다는 건 뭐 일본 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거래 터졌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일 대비 20배?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시고, OMA, 20MA 평균 치 플러스 변동성까지 보시려면 거래대금 치상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시가총액 5위가 20위 안에만 들어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 저렇게 금요일처럼 3위 뭐 이런 식으로 터져야 그나마도 6, 7%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모든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저평가 상태의 흐름, 그 흐름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 그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막연히 뭐 전일 대비 20배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상적인, 우리나라에선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윤정도 이외에는 유료 전문가 얘기는 들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그렇게 해서 목표치의 설정 범위 최소 범위 이제 25만 원에서부터 단계별로 좀 들여다 보시는 기준 설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면 제일 좋은데, 또 이런 식으로 손글씨에 독립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분들처럼. 응? 압박님. 응? 또 이런 식으로 파생교육까지, 파생상품 매매하십니다 하면서도 윤정도 고맙습니다 인사 올리시는 분처럼, 또 키리우스님처럼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검색기에 종목군들이 발굴이 돼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루에 몇 종목 뜨지도 않는데. 그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사인, 불기둥 AI입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튀어나오고, 더블 공략 준다 그러면은 막 현대차 튀어나와주고, 시장 주도 준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막 터져 나와주고, 장중 세력 줍니다 그러면은 SKC가 막 터져 나와서 이틀 만에 막 50%씩 튀어 오르고, 그런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딱 깔려서 나와야 돼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작년 12월 18일인데 SKC가 올해 1월 11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11만 원 이렇게 떴죠. 이거 얼마에 지금 16만 7,100원까지 올랐어요. 이틀 연속 슈팅 나오면서 15%, 23% 나오면서. 1월 9일 날 현대차입니다. 기아입니다. SKC입니다. 이거 얼마? 16만 6,700원. 1월 9일 날. 그러니까 얘를 사고 비중을 갖고 하면서 얘를 슈팅을 잡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날도 23% 올랐잖아. 그 전날 15%예요. 마찬가지. 10일 날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22만 7천 원. 쟤를 잡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쟤를 잡고. 저 친구들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대형주에서 수익 범위들이 제대로 잡혀서 제대로 그 수익 범위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런 SKC의 SKC입니다. SKC라고요. SKC예요. 이번에 이 수익 범위. 저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이시돌덤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죠. 4년 동안 VVIP 방에서 열심히 배우시고 지금 혼자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독립하셔서. 하이닉스에 이런 수익이 발생돼 있으니 나머지가 편해지는 거예요. RTO장 갖고 계셨죠. SN 갖고 계셨죠. 뭐 대박 종목이란 대박 종목은 다들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2만 6천 원, 하이닉스 12만 3천 원, 신성델타테크 7만 2천 원, 이거 12만 8천 원 왔죠 이번에. 정중앙 선생님도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죠 무방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23년도 10월 달에 잡아드린 포트폴리오예요. 요 갖고만 계셔서 추대박이야. 뭐 현대차, 뭐 하이닉스 다 못 견디지.
황태자 선생님 SK하이닉스 12만 3천 원. 응? 종목 한 종목. 아니 뭐 비중을 무슨 뭐 개뿔이나 무슨 뭐 종목을 뭐 100개씩 갖고 할 거예요? 딱딱딱 떨어져 나오는 종목 이렇게 8대 2로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이게 언제죠? 23년 10월에 이게 얼마? 13만 원 수준? 저렇게만 갖고 계셨어도 옥돌정님도 자산이 10억이 넘는 분인데 80% 수익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20%였다 그랬는데 지금 더 깨졌지. 더 깨져 있겠지. 반토막 났겠지 자산이.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8억인데 수익이. 그럼 얼마야? 손실난 것까지 하면 12억 수익 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설프게 독립하시는 건 반대를 하고 이시돌돔 선생님, 키리우스 선생님, 문나님 이런 분들처럼 제대로 된 독립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뜨면 하이닉스 13만 8천 3천 원입니다. 13만 원, 16만 원, 19만 원, 20만 원, 24만 원. 그리고 매도신호 나오면 55% 비중이었잖아 하이닉스가. 그걸 10%까지 줄인 거 아니에요 사실. 55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달에 다시 원래 11월 달에 얼마였어요? 9월 달에 14만 원부터 뜬 거.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또 눌렸다가 16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종목이나 많이 뜨냐고. 20만 원. 종목이나 많이 떠요? 그 결론은 아이고 나도 검색기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죠. 뜨면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이 방송 보시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신성델타테크,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세요. 밑에 SKC도 있잖아. 하이닉스도 있고. 아무거나 누르세요. 아무거나 누르셔서 영상도 보시고 좋아요도 하나씩 누르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종목 검색기 신청 부분이 나와. 그럼 종목 검색기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나서 끝이야? 아니지. 8일 날은 뭐 난리가 났죠. 유한양행도 개장초. 나는 검색기도 좋지만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또 해서 문자 좀 주면 안 돼요. 나 직장 다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요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 남았어요. 10명이 아니라 이제 20명까지 해드렸죠. 그 20명도 이제 한 분 남은 거야. 그래서 주중에 이제 그 주중에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이 부분은 바꿀 거예요. 이렇게 없애고 이제는 1 플러스 1에 99만 원.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다 나왔겠죠. SKC,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요. 나는 검색기 종목도 좋지만 전체 검색기 종목 플러스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세요. 나 직장 다녀요. 편하게 매매하고 싶어요. 나 자영업해요. 그러신 분들은 VIP방으로 오시고요. 그다음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방 별도로 문의 주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도 MTS 버전, HTS 버전이 있어요. 각각 그걸 이제 또 무료 버전을 드리기는 하는데 일주일 정도만 체험을 드리니까 계속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죠. 현대차 주력으로서의 설정 범위 꼭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